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내가 먼저 적어놨던 거 있었죠. 다시 한번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방정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아주 특수한 도형들을 배울 건데, 도형의 방정식. 근데 그 도형 중에서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직선을 배우겠다라는 얘기고요. 이 도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번에 직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원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로 넘어가면 2차 곡선들, 뭐 쌍곡선, 포물선, 타원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갈 건데, 도형의 방정식은 항상 첫 번째로 그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을 우리가 x, y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이 x랑 y의 관계식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x랑 y랑 등호가 들어간 관계식을 만들면 그게 그 도형을 설명하는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저번에 예시로 들어준 것도,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는 이 아주 간단하고 쉬운 예시를 하나 곁들이면 너희들이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거란 얘기인 거지. y는 x, 우리가 익히 배웠던,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 직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x랑 y랑 등호가 있으니까 이 도형, 이 직선도 도형이에요.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걸 도형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 직선을 설명할 수 있는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y는 x다라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여기 위에 이 직선을 설명해주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은 다 x좌표와 y좌표의 관계가 이런 같다라는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들이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직선의 이름이 y는 x, 또는 우리가 한 변으로 모아서 x 빼기 y는 0이라고 써도 똑같은 거예요. 함수로 공부할 때는 이런 표현들을 쓰진 않았지만, 썼죠. 이것도 사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정리한 것도 써먹었었는데 얘나 얘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해한다고 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 일단 결정 요소, 결정 조건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결정 조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직선이 하나의 모습으로 결정되려면 결정 조건들이 여기 괄호 첫 번째에 그렇게 깔려 있는 거고 괄호 두 번째에 그렇게 깔려 있는 건데, 첫 번째가 한 점과 기울기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점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을 어떤 기울기를 가지면서 지날 거냐,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면 직선은 하나로 결정된다. 앞으로 내가 결정이라는 말만 써도 당연히 하나로 결정되는 걸 결정된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only one으로 딱 잡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이다.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져 있어도 결국에는 직선은 딱 한 가지 형태로 잡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 조건, 기본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바로 1번과 바로 2번에 그렇게 준비물이 잡혀 있을 때 어떻게 방정식을 만들 거냐라는 건데요. 이 2번 조건이 나와 있으면 결국엔 방법은 다 1번으로 귀결된다. 다 1번으로 가는 거예요. 두 점이 나와 있어도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한 점을 택해서 그냥 한 점과 기울기 가지고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보면, 바로 1번의 식을 다시 보면 여기 써볼게. 우리가 바로 1번을 여기다가 다시 써볼게요. 첫 번째, 주어진 점이 x1, y1을 지난다. 그리고 기울기가 m이 되도록 직선을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 이 결정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한 점과 기울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은 딱 한 개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만들어도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딱 한 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 다시 한번. 도형의 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나야 된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x1, y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나 직선을 만들기 위해선 항상 그 직선상의 어떤 점을
x, y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 준비물들을 곁들여서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x, y 등호가 들어간 식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기울기가 m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직선을, 이 직선을 만들 건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이 된다라는 걸로부터 이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직가삼각형의 분석을 하시면요. 직가삼각형 분석을 하시면 써볼게요. 요 두 점을 가지고 내가 임의의 점 P, x, y라고 무조건 잡는 거야. 무조건. 어떤 점을 x, y라고 잡아. 그러면 주어진 점, 지날 수밖에 없는 점과 요 두 개 가지고 기울기를 구했을 때 m이 됩니다. 라는 걸로부터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볼게. x 증가량의 역할을 하는 게 x-x1. 그 다음에 y 증가량 얘기하는 게 y-y1이니까 y-y1이 기울기 m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보기 좋게 이쁘게 정리를 하면 y-y1은 m의 x-x1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조금 더 이어나가 볼게요. 우리 이 상황을 보고 요 점과 기울기 얘를 갖는 직선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는 걸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인수 정리 같은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 모든 도형의 방정식에는 이 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x에 대한 1차식, 최고차항계수가 1인 1차식이 반드시 들어있을 거고, 이 y1을 지난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최고차항계수가 1인 y에 대한 1차식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항상 이 점으로부터 이 주어진 점과 어떤 임의의 점, 내가 설정한 x, y라는 것, 이 두 개를 가지고 정보를 연결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y 빼기 y1, 이 x-x1, 즉 x에 대해서 최고차항계수가 1인 1차식, y 최고차항계수가 1인 y에 대한 1차식, 이 두 파트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더라도 항상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원의 방정식을 배울 때도 원도 방정식을 쓰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x-x1의 제곱, 이건 잠깐 썼다 지울게요. 뒤에서 하겠지만 y-y1의 제곱은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r의 제곱이다. 이게 원의 방정식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임의의 점을, 이 원을 설명하고 싶은 원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잡고 어떤 주어진 기준점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와 얘의 관계로부터 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x 빼기 x1, y 빼기 y1 이런 형태가 반드시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들끼리 소통을 할 때 인자라고 부를 거예요. 인자. 얘도 마찬가지로 인자인데요. x와 관련된 인자고요. 얘는 y와 관련된 인자인 겁니다. 그러면 이 인자로부터 너희들은 뭘 확인할 수 있냐? 실제로 이거 인자라고 불러요. 근데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안 써있는 것뿐이야. 팩터예요. 영어로는 팩터라고 부르고 앞에 평행이동 인자라고 부르기도 해. 근데 내가 평행이동은 적지 않을 거지만 왜 이걸 평행이동 인자라고 부르는지도 혹시 느껴질까? 중학교 때 우리 평행이동을 배웠어.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그 방정식에 x를 x 빼기 a로 다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 물론 공통수학 1, 나랑 수업할 때도 공통수학 1에서도 얘기했었던 거죠? 그럼 뭐가 바뀌냐면 이렇게 앞에 곱해진 m 전혀 안 바뀌어요. 만약에 거듭제곱이나 세제곱이 달려있어도 제곱이나 세제곱 되어 있는 거 전혀 안 바뀌어요. 이 최고차항계수가 1인 x에 대한 1차식 여기만 바뀌는 거야. 여기가 x가 x 빼기 a로 바뀌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a만큼 평행이동하면 x 빼기 a 빼기 x1 이런 식으로 이 인자만 바뀌게 되겠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밑줄 친 이 보라색 부분 최고차항계수가 1인 y에 대한 1차식 부분만 바뀌기 때문에 저기를 보고 우리는 평행이동이 어디서부터 얼만큼 된 건지도 바로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평행이동 인자라고 부르는데, 그럼 우리는 이
인자를 가지고 항상 체크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해야 돼. 인자를 가지고 우리는 자 적어보세요. 지나는 점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는 점. 그 다음에 평행이동값. 뭐 같은 얘기긴 하지. 인자가 어떻게 바뀌었냐에 따라서 평행이동은 어떤 기준인 상태가 있어야 되겠지? 저 상태에서 얼마나 더 이동했다라는 거를 인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만든 직선의 방정식이 이건데 만약에 y-y1인 상태에서 빼기 2까지 더 붙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야. m에 x-x1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지금 바뀐 부분이 이 y에 대한 인자만 빼기 2가 더 늘어난 거지. 그러면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구나 라는 거를 또다시 1차 인자 여기 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나는 점은 무슨 얘기냐? 지나는 점 이 y-y1 여기가 0 되게 하는 값이 y1이고요. x자리에 뭘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0 되게 하냐? x1이에요. 즉 우리는 얘를 지난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만들었을 때 x-x1, y-y1이 식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약간 인수정리에 대한 생각으로도 갈 수가 있어. 인수정리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 만들어지려면 왼쪽 오른쪽에 y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이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x-x1이라는 폭탄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여기 y-y1이라는 폭탄이 깔려 있어야 이걸 집어넣으면 무조건 빵빵되면서 등호가 성립하는 그런 식이 만들어진다 라는 생각으로 인수 정리의 개념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좋고 이런 생각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는 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항상 인자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인자로 지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평행이동값도 어떤 기준이 되는 상태가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에 대한 예시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만약에 2,-3이라는 점을 지난다. 2,-3이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가 되도록 기울기가 땡땡이라고 해볼게요. 기울기가 2가 되는 이 직선의 이름을 만들어 보고 싶대. 그러면 우리는 얘 지날 수밖에 없게끔 인자를 먼저 깔아놓는 거야. y 더하기 3으로 써주면 되겠죠. y 빼기 3. y 더하기 3이야. 그럼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0 되는 폭탄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울기 자리에 2를 쓰시고요. x 자리에 2 넣었을 때 빵 되는 인자 x-2를 딱 갖다 꽂아 넣으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지. 물론 내가 마지막에 이걸 함수의 형태로 y는 꼴로 정리를 또 하고 싶다고 하면 3을 넘기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까지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랑 똑같은데 이런 식의 설명을 고등학교 때 처음 하는 것 뿐이야.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기울기가 2니까 2x 이런 형태인데 이게 원점을 지나는 상태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2,-3을 지난다면 0,0이 이쪽으로 갔다. 즉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배웠던 과정으로 적용해보면 y가 y 더하기 3으로 바뀌고요. x가 x-2로 바뀌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당연히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겁니다. 더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방식인 것 뿐이죠. 이런 연습들을 해주고 우리는 목적이 이제 확실하지. 직선의 방정식이 유도되는 과정 천천히 다 공부를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렇게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 한 점과 기울기.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바로라는 건 시간으로 따지면 한 2초 이내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과정 이제 나중에 따지지도 않을 거야. 나중에 따지지도 않고 결국엔 이 결론을 얼마나 빨리 도출해내는가 그게 이제 실력이 될 거거든요. 다 중요하지만 속도도 특히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사실 1번을 내가 길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1번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으면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왜? 내가 이미 여기다가도 써놨잖아. 이 두 번째 결정 조건이 나와 있으면 마지막에 만드는 과정은 다 첫 번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점 가지고 기울기만 만들어낸다. 그것만 다른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거기에 이제 x1, y1이 있고요. 그 다음에 x2, y2 서로 다른 두 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보라고 했어.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x1, y1 여기다 찍어보고 x2, y2라는 점을 찍어봤을 때 이걸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유일하게 결정되는 직선의 이름을 만들어 봐라 라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첫 번째 걸로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중간 과정 생략하고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식을 적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점이 두 개나 있네.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돼. 뭔가 지날 수밖에 없는 한 점을 딱 기준으로 잡아놓으면 돼. 그러면 얘를 지날 수밖에 없게끔 방정식을 만들려면 우리는 y-y1을 인자로 깔아두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x1도 인자로 깔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기울기 자리에다가 뭔가 새겨넣으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사실상 결론적으로 봤을 때 x의 개수 역할을 하는 놈이죠. 개수 자리에 있는 게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개수 자리에다가만 뭔가 써볼게요. 그게 요거 빼기 요거, 요거 빼기 요거. 즉 두 점을 가지고 우리는 x 증가량 2에서 1을 빼는 방향으로 썼다면 y 증가량도 y2에서 y1을 빼는 거. 내가 1에서 2를 빼고 싶다면 요 두 개 다 자리 바꿔서 써도 똑같은 결과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기울기 자리에 끼워 넣으시고요. x1을 지날 수밖에 없다. x1을 인자로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짝 지어져야 돼요. 여기는 y 빼기 y1이라고 하고 여기는 x 빼기 x2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어긋나 버리는 거지. 나는 이 한 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식에다가 담고자 하는 거니까 y-y1 인자로 깔아주고요. x-x1 인자로 깔아주고 기울기 자리에 우리는 요 두 개 가지고 구한 기울기를 갖다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방법은 다 1번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용은 하나입니다. 바로 1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도 한번 구체적인 숫자로 연습을 해보면요. 여기가 뭐 2,3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5, 얼마라고 할까? 5,9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유일하게 결정되는 직선. 자, 서로 다른 두 점이 깔려있으니까 둘을 지나는 직선은 반드시 하나. 올리원이에요. 올리원. 하나로 결정되는데 그놈의 이름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무거나 기준점 하나 잡아봐. 뭐 잡고 싶어? 이번에 요거 잡아볼게. 상관없다는 얘기지. 얘를 지나게끔 만들어낼 거야. 그 다음에 기울기는 여기서 여기를 빼든 이거에서 이걸 빼든 방향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내가 x 증가량을 여기를 변화 후로 보고 여기를 변화 전으로 본다면 x 증가량은 5에서 2를 뺄 거고요. y 증가량은 얘는 거꾸로 3에서 9를 빼고 이렇게 어긋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죠? 얘에서 얘를 뺐으면 y 증가량도 얘에서 얘를 뺀다. 내가 여기서 여기를 뺀다는 걸 얘가 변화 후의 상태, 얘가 변화 전의 상태라고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방향만 맞춰보고 써볼게요. 그럼 얘를 지나겠다라는 거를 인자로 깔아주면요. y-9 항상 y 빼기 지나는 점의 y좌표. 그 다음에 기울기 자리에 우리 쓸 겁니다. 5 빼기 2 빼기 5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y도 3 빼기 9라고 써줘야 되는 거죠. 나는 9-3으로 방향 일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까 5를 지날 수밖에 없다. 세트로 x-5라는 인자를 이렇게 깔아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크게 어렵지 않아요. 과정들을 생략하고 결과를 빠르게 갈 건데 과정도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긴 했습니다. 항상 도형의 방정식은 그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잡고요. 주어진 조건들을 곁들여서 x와 y와 등호가 들어간 관계식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드는 것. 그게 도형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얘를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도 불러. 내가 잡은 임의의 점 P라고 했을 때 이 P가 그리는 자취라고 해서 P의 자취 방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이 P라는 점들이 이렇게 직선을 만들면서 뭐 움직인다라고 바라보는 거야. P는 이런 점들이니까요. 움직이면서 직선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P가 거쳐가는 그 라인들을 다 모아내면 이렇게 생겨먹고 직선이 되고 방정식은 y는 x가 되는구나. 자취 방정식이다. 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이해하는 데 가시면 자취를 구하는 거죠. 자취. 자, 그래서 괄호 1번과 2번에 대한 얘기를 했고 괄호 3번도 나와 있는데 이게 개념이 세 가지가 아니고 개념은 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자, 근데 괄호 3번은 이런 거지. 얘도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 괄호 3번은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져 있대. 그러면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요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직선이 요렇게 지나고 있는데 x축이고요, y축이고 여기 x절편이 a라고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a, 0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우리 x절편은 a, 0이 아니라 이 지나는 점의 x 좌표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x절편은 요 x좌표 여기 요거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a만 얘기해도 어차피 x축 뚫고 지나갈 때 y좌표 0인 거는 세상 모두가 다 안다고 했어. 그래서 a만 얘기해 주는 거고 여기 y축을 뚫고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y절편이 아니야. 좌표에서 y좌표 쪽에 쓰여져 있는 숫자를 y절편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b라고만 얘기해도 y절편이 b입니다 라고만 얘기해도 y축을 뚫고 지나가는 점이 0,b구나 라고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x좌표가 여기에 y좌표 값을 우리 x절편, y절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도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죠. 왜 그런 건데?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치?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얘도 직선상의 점이에요. 점. 직선상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거 2번 개념이랑 똑같은 거고 결국에는 1번의 방법으로 직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얘도 한번 써볼게요. 우리 뭐 점은 예로 갖다 두시고 기울기는 한번 써보자. 그럼 이 방법으로 넘어가서 써보면요. 인자 구성해볼게. 얘는 y-0은 얘를 지난다고 해보면 여기 x-a를 인자로 깔아두고요. 기울기 자리에다가 여기서 여기를 뺀 거 해보면 a 빼기 0, a-0 분의 y 증가라고 그러면 0에서 b를 빼야 되는 거지. 0-b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 이쁘게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수 있고 x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이거를 이제 이쁘게 한 번만 더 좀 정리해 볼게.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얘 한번 전개 좀 해볼게요. 전개.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만큼의 x에다가 플러스 b로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 넘겨가지고 y 더하기 a분의 b의 x는 b다 라고 한 다음에 양변을 b로 나눠 볼게요. 한번. 그럼 당연히 b는 0이 아니라는 전제는 좀 필요합니다. b로 나눠주면 이 a분의 1 먼저 쓸게. a분의 1x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고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 중에서 하필이면 그 두 점이 x절편하고 y절편을 포함하는 그런 좌표였어요. a, 0하고 0,b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그냥 이런 기울기, 지나는 점, 인자 과정 생략하고서 바로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꼴로 작성해주면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서로 다른 두 점 중에서 특수하게도 하필이면 절편 두 개를 줬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식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숏컷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축이 있는데 써보자. 이렇게 축이 있는데요.
하필이면 이 직선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요. y절편을 포함하는 점이 0,3이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는 똑같이 둘 중에 한 점 택하고 지나게끔 인자 구성하고 기울기 구한 다음에 꽂아 넣고 이 2번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정리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뭔가 직관적으로 빠르게 쓸 수 있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구나. 따라서 우리는 자 x절편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로 적어주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된다는 얘기죠. 이걸 내가 y등분으로 정리하고 싶으면 6 곱한 다음에 y등분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x, y를 한 변에 두고 싶으면 이렇게 두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분수 형태가 싫으면 적절하게 최소 공배 마이너스 6 정도 곱해가지고 3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써도 똑같은 거고요. 이것까지 넘겨가지고 3x 마이너스 2y 더하기 6은 0이다 라고 해도 다 똑같이 이 직선을 설명하는 직선의 이름인 방정식이 되는 거죠. 세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첫 번째 방법으로 귀결이 될 건데요. 그래도 상황에 맞게끔 조금은 구분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세 가지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는 괄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x절편 a가 0이 아니고요. y절편 b도 0이 아닐 때만 당연히 0이면 이게 분수식이 표현이 안 되니까 정의가 안 되니까 0이 아닌 x절편, 0이 아닌 y절편 두 개가 주어졌을 때는 뭐 중간 과정 생략하고 그냥 우리는 바로 결론을 기억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우리 깔끔하게 한 방에 아주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는 빠르게 바로 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도 사실 마찬가지긴 해요. 다 빠르게 결론을 치고 갈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지. 조금 더 용어가 새롭고 방법이 살짝 좀 고등틱하다 그런 느낌만 좀 주는 것 뿐이죠. 다음 페이지에 거기 50페이지에 맨 위쪽에 한번 볼게요. 맨 위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2단 따라서 기억 니은에 의해서 m은 탄젠트 세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3학년 삼각비 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야. 이미 우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기울어진 직선은 뭐 가지고 분석한다라는 거 벌써 수백 번째는 아니지만 수십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그래서 만약에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x축과 이루고 있는 각, 우리 직선과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아무 말 없으면 작은 쪽, 같거나 작은 쪽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둔다면 이 탄젠트 세타가 당연히 기울기 관련인 겁니다. 기울기 관련이. 왜 내가 기울기라고 안 하고 기울기 관련이라고 했냐면 구호는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지? 이 뭐 예각이라고 해볼게요. 예각을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높이라고 했을 때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니까 뭐 우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t자 그려가면서 연습도 했었던 거죠. 이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얘기하는 거랑 뭐 구호만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과정인 거지. 그래서 예분의 예 하시고 기울기가 지금 우상향하고 양수인 거니까 여기선 탄젠트 세타랑 기울기랑 진짜로 값이 똑같은 거겠지.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로 표현되는 우하향하는 그림이었다면 만약에 x축과 이루고 있는 작은 각 쪽, 같거나 작은 쪽, 뭐 90도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같거나 작은 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세타라고 딱 표현을 하는 순간 이때는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는 아니고 기울기의 부호 반대죠. 절대값이 똑같은 관계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직각삼각형을 내가 세타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결국엔 얘분의 얘가 탄젠스 세타가 갖는 이 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가 갖는 의미가 될 건데 그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하고 거의 똑같아. 뭐 부호만 반대라는 얘기인 거야. 왜냐면은 길이분의 길이로 하면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만 진짜로 기울기를 구할 때는 여기서 1로 갈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뭐 4만큼 감소, 마이너스 4분의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랑 같거나 부호만 반대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 3학년 때 삼각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때 뭐 이 1차 함수와 연결해가지고 문제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한 번 더 적혀 있죠. 그래서 뭐 m은 탄젠트 세타라고 해서 지금 그 상황에서는 진짜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부호가 반대인 경우까지 고려를 한다면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와 관련된 정보다 이렇게 적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부호가 같거나 반대이거나 이 차이만 있고요. 이 세타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 분석을 했을 때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과 사실상 똑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다 똑같이 쌤의 설명들이 자세하게 한번 나와 있는 것이고 1번, 2번, 3번 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2페이지. 52페이지 가면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사실 거기 중간에 로마자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묶어가지고 체크해 보시고 별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 이 y는 몇 x 더하기 몇을 다 한쪽 편으로 넘기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항상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건 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놈은 함수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함수일 때는 직선을 표현하는 어떤 함수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생긴 직선은 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저렇게 생긴 수직선도 다 표현할 수가 있고 봐봐. 첫 번째 로마자 거기 책에 있는 걸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상황으로 표현했을 때 a랑 b가 전부 다 0이 아니라고 해본다면요. 뭐 2x 더하기 y 더하기 c는 0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넘기고 b로 나누고 이런 행동들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직선이 되는 겁니다. 함수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 뭐 그냥 정리하는 것 뿐입니다. 넘기고 뭐 y의 개수 b로 나누면 y는 몇 x 더하기 몇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a랑 b가 둘 다 0이 아닐 때 즉 x랑 y에 대한 1차항의 개수가 전부 다 0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직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 이거 1번, 2번, 3번을 뭐 외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a는 0 똑같이 해볼까요? 거기 a가 0이 아닌 상황에서 b가 0이라면 그러면 b가 0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ax 더하기 c는 0꼴만 이렇게 살아남게 되면서 얘 정리하시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게 뭡니까? x는 어떤 숫자 꼴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수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x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c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특수한 직선이라고 배웠던 그 직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만약에 이번에는 a가 0이고요 b가 0이 아닌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여기가 0이니까 이 부분이 사라지고 by 더하기 c는 0이 되면서 우리가 좀 친숙한 꼴로 고쳐본다면 y는 마이너스 c를 b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면서 이것도 우리 공통수학 1에서 그렇게 많이 했던 y는 숫자꼴 즉 수평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y좌표 높낮이 값이 마이너스 b분의 c인 이렇게 나란한 x축과 나란한 직선을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는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울어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거기 로마장 1번, 2번, 3번을 이제 각각 나눠가지고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일반적으로 기울어진 직선이건 아니면 기울기가 0이어서 바닥에 누워있는 이런 직선이건 아니면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어서 y는 드러나지 않고요 x는 숫자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생겨먹은 수직선이건 간에 이 모든 직선은 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 이렇게 x랑 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왜 일반형이라고 부를까? 이차함수에서 배웠던 그 일반형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 전개되어 있는 형태. 다 전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직방의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1차 함수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1차 함수 y는 몇 x 더하기 몇 이런 꼴로는 이런 직선을 포함할 수가 없어서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게 1차 함수와의 차이점이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더 넓은 개념이다. 이런 걸 설명해주는 포인트가 되겠죠. 모든 꼴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럼 아까 우리 그럼 갑자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을 지금 일반형이라고 부를 건데 그럼 표준형은 뭡니까? 맨 처음에 배웠던 이게 표준형이에요. 얘가 표준형이에요. 표준형이라는 건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 이차함수건 또 다른 도형의 표준형이건 항상 이 수학에서 표준형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공부할 때는 표준형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 식을 보고 그 놈이 갖는 지날 수밖에 없는 특징적인 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면 표준형인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다 풀어헤쳐져 있으면 일반형인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전개, mx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한쪽으로 다 몰아넣으면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0으로 충분히 이렇게 일반형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표준형으로 잡혀 있으면 이 식을 보자마자 인자가 한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 직선은 1차 꼴이니까 직선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란 얘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좀 했다면 바로 눈에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지. 비슷한 예시로 우리가 2차함수 최근에 배웠으니까 이거 y는 x-2의 제곱 이렇게 해도 심심하니까 달아볼까요? 이런 것들도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이 y도 y-0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어떤 도형을 설명하는 관계식에는 반드시 x에 대한 인자와 y에 대한 인자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 인자라는 용어를 지금 와서 내가 처음으로 쓴 것 뿐인 거지. 얘는 2,0을 지나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는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라는 것까지도 추가로 공부를 했던 것뿐이고 얘를 보고 이 지나는구나. 얘를 보고 y좌표 0인 점 지나는구나. 2,0을 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얘를 보고도 x1, y1을 지나는 어떤 놈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지금 x에 대한 인자, y에 대한 인자가 잘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무슨 점을 지날지는 집어넣어 보거나 체크하는 과정이 없이는 한눈에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도 일반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다 풀어헤쳐져 있는 전개되어 있는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일관되게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공부를 할 거니까 뭐를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걔를 보고 어떤 점을 어떻게 파악할 건지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른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우리 잠깐만 거기 연습 문제 하나만 하고 가볼게요. 대표제 1번 한번 같이 또 한번 봅시다. 지금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거기 56페이지에 대표제 1번 한번 빠르게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마이너스 4,3하고 6,-5를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난다. 거기 중점에다가 8점 밑줄 쳐볼게요. 중점 습관이야. 아주 쉬운 기본 문제지만 자 중점 나와 있어요. 그
그리고 중점을 지나고까지 밑줄 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나는 한 점을 알려준 거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결정 조건 첫 번째에서 분명히 방금 그 중점이라는 점 하나를 지난다고 정보를 줬어요.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다라는 정보도 줬으니까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로 깔려있는 직선은 하나로 결정되고 반드시 이름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중점, 그 중점이 몇 코마 몇인지를 일단 구해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4,3하고 그 다음에 6,-5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중점은 1대1 내분점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쉽게 그냥 산술평균 가운데잖아, 가운데. 그러니까 1대1 내분 공식으로 1 쓰고 크로스 할 필요도 없이 두 개 더한 거에 반띵. 그래서 여기에 중점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4와 6을 더한 거에 반띵인 1이 될 거고요. 딱 가운데. 3하고 마이너스 5의 딱 가운데. 그럼 둘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다. 가운데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개의 가운데를 구하는 방법은 둘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산술 평균. 두 개의 평균이 가운데랑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요거 가운데, 3하고 마이너스 5의 가운데.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고 있지, 얘들아? 두 개를 더해서 두 개로 나누는 거고, 세 개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저번에 무게중심도 셋 간의 산술 평균이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얘가 지나는 점이에요. 이게 지나는 점이야. 그 다음에 기울기 m은 뭐 지금 깔려있는 기울기가 2였나요? 2로 깔려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과정도 집에 가서 연습해보고 복습해야 되겠지만 이제 바로 빠르게 뽑아낼 수 있어야 돼. 해보자. 자, 우리는 얘를 만족시키는 직선을 구할 거니까 지나는 점 인자 구성할 거예요. y 하고 뭐 써야 될까? y 하고 숫자 뭐 써야 될까 여기? y에 대한 인자 쓸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빼기 1 즉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그런 인자를 깔아둬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자리에 2 갖다 박아주시고 1 지났는데요. 그럼 x와 관련된 인자는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항상 빼기 지나는 점의 좌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y자리에 넣었을 때 빵 되고요. 빵 되면서 반드시 등호가 성립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리고 이걸 이제 조금 더 y는 꼴로 정리하는 걸 바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제는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러면 뭐 중학교 때 1차 함수 공부할 때도 우리가 이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한 거는 그냥 원래 y 더하기 1인데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1을 그냥 뒤쪽에 썼듯이 뭐 이것도 결국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조금 더 숙달이 된 상황에서 만약에 y는 꼴로 바로 정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면요. 요거 x좌표 보고 x-1 깔아주고요. 얘는 여기에 원래 y 더하기로 쓸 건데 넘기면 요거 뒤쪽에 그냥 붙는구나. 뭐 이렇게 바로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이 인자를 항상 구성하고 나서 뭔가 주변식들을 만들어가는 걸 연습할 거기 때문에 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생각들은 조금은 내려놓고 다시 우리가 조금 새롭게 배운다. 진짜 고등적인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얘예요. 이렇게 써도 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러면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고 답안지를 낼 건데 이렇게 써도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맞는 거야. 당연히 맞는 건데 만약에 내가 그냥 나는 y눈으로 정리해서 써주고 싶어. 그러면 뭐 2x 전개해가지고 2x 빼기 3이라고 적어서 쓸 수도 있고 답안지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2x 또 y까지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얘나 다 정답이란 얘기인 거지. 우리는 1차 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 x, y 등호가 들어간 그 관계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넷 중에 어떤 걸로 써도 정답이란 얘기예요. 당연하게도 다 똑같은 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자 x절편 마이너스 2 이게 뭐예요? 지나는 한 점 알려준 거야. 맞지? 이게 몇 콤마 몇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콤마 0을 얘기해 준 거야. 내가 말했잖아. x절편이 마이너스 2다라고만 해도 누구나 그게 마이너스 2 콤마 0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분필도 알아. 그치? 분필도 알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가 30도다. x축의 양의 방향은 이 양으로 가는 오른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30도라는 얘기는 딱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방향, 이쪽 방향으로 분석을 했을 때 요 방향을 토대로 이 직선까지 돌아가려면 30도만큼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의미한다는 거. 이것도 내가 지금 다시 설명해주고 있지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들. 그러면 이게 뭘 알려준 거지? 기울기를 알려준 거지. 이 기울기를 알려준 거야. 탄점과 기울기를 조금은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탄젠트 30도가 우리는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3분의 루트 3이죠. 탄젠트 30도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건데요. 3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지금은 탄젠트 값은 기울기와 관련이 있는 건데 x축의 양의 방향과 30도 돌아갔다라고 해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우상향하고 기울기가 양수다라는 것까지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그대로 진짜 기울기 값이 돼버리는 거지. x축의 음의 방향과 30도를 이루고 있다. 만약에 음의 방향과 30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의 방향 내가 여기다가 화살표를 음의 방향이라는 걸 화살표로 표현을 해보면 이쪽 방향이 직선이 되기 위해서 돌아간 각도가 뭐 30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표현은 나오진 않습니다. 항상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몇 도 돌아간다. 사실 이것도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는 30도다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 안 배웠지만 항상 우리 각도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을 하는 거라는 걸 이때 배우긴 하거든요. 다시 거. 얘도 이 x축의 음의 방향이 직선까지 돌아갈 때 150도 돌아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설명을 할 거면 x축의 음의 방향과 15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은 나오진 않아요.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돌아간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요거는 좀 기억해야 되겠죠? 반시계 방향이 각도의 플러스 방향이에요. 이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다. 요것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얹은 됩니다. 그때도 좌표에서 이 각도를 분석하기 때문에 혹시 몰랐던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기억하세요. 요 양의 방향, 이 화살표가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돌았을 때 그 직선과 포개지는 상황일 때 그럴 때 30도를 이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양의 방향과 뭐 120도를 이룬다. 그럼 무슨 상황일까요? 이렇게 양의 방향이 있어요. 120도를 이룰게요. 그러면 이게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고 조금 더 돌았다는 얘기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가가지고 여기가 120도다.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쪽 방향을 토대로 꼭대기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돌아가야 그 직선과 포개지는 상황을 x축의 양의 방향과 120도를 이룹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3분의 루트 3을 기울기로 가지라고 했으니까 자 인자 구성할게요. 0 지나니까요 y 빼기 0은 기울기 3분의 루트 3에 이제 x에 대한 인자 x 빼기 2 x 더하기 2 딱 깔아주면 이게 직선의 원식이 되는 거고 뭐 빼기 0을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전개도 되고 다 모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써도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그래서 답지는 뭐 전개한 걸로 y는 꼴로 다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꼭 이렇게 써야 정답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에 바이블 세지에는 어떤 수평선, 수직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제는 특수한 직선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 우리 그래서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자, 직선의 방정식은 모든 경우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 이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끼리의 특수한 직선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정의가 되지 않는
얘만 특수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얘만 조금은 특수한 케이스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박아놓고 가셔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뒤에서도 강조할 건데 지금도 한번 생각해보자. 얘랑 얘는 왜 특수한 경우가 아니냐라고 한다면 기울기라는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아주 일반적인 직선이란 얘기죠. 얘는 왜 특수가 아닌데요? 얘도 기울기가 0으로 정의가 되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y는 0x 더하기 숫자. 그래서 0x 부분이 눈에 안 보이고 y는 숫자꼴로만 들어가는 거니까 얘랑 얘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고 이 두 번째 케이스만 조금 별도의 케이스라고 보는 거예요. 얘만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다시 이것도 적어줄까? 왜 특수한 케이스라고 우리가 부를 거냐?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직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웠던 어떤 기울기라는 개념이 숫자, 값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얘만 특수한 직선이다 라고 부른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연습은 나머지 계단 연습을 조금 해보시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할 건데 53페이지 있잖아요. 지금 몇 시지? 53페이지까지 조금만 하고 봅시다. 자, 이 점을 좀 지워보고 자, 53페이지에 거기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우리는 물론 이것도 공통수학 2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지만 사실 공통수학 1에서도 내가 실전 문제 풀이하면서 정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설명을 했던 적이 있죠. 정점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이거 멈춰있다, 정지할 때 정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좌표에 변수가 들어있지 않은 거, 미지수, 변수가 들어있지 않은 거, 얘는 그냥 위치가 정해져 있다. 정해진 점.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움직일 수 없는 점. 1,3 이런 거는 이미 1,3에 찍혀 있는 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A, B고요. A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놀고 있고 B도 2부터 4까지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얘네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얘를 내가 P라는 이름을 붙여봤을 때 이런 점들을 우리가 동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위치가 딱 한 군데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막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점이란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정점인데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미 배워왔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밑에 봐봐. 두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다.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x랑 y에 대한 어떤 1차 방정식 형태로 잡혀있으면 무조건 직선입니다. 둘 다 죽지만 않으면 돼요. 둘 다 죽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x만 살아있건 y만 살아있건 둘 다 살아있건 간에 1차로 표현되면 그게 직선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써있는 순간 이제 a, b, a', b'이 싹 다 0인 상황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교차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지. 얘를 1번 직선, 얘를 2번 직선이라고 한다면 둘의 기울기가 달라서 이렇게 교차해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가라는 건데요. 좀 어려운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교차하는 두 직선이 깔려 있어. 그러면 반드시 여기 교점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방정식을. 얘는 왜 무수히 많냐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 지금 충족이 안 됐어. 뭐가 없어요. 교점, 오케이. 교차한다고 주어지고 교점 하나 있는 건 알겠어. 점 하나가 주어졌는데 또 다른 점 하나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기울기가 문제에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점을 지나는 많은 직선들을 다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한계가 나온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걸 이제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자 문제 박스 읽어봅시다. 3.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에 괄호 열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만들면 그 놈은 여전히 x랑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지? 써볼게요. 너희들은 이것만 적어놔. 거기 식에다가 이거 K에 대한 항등식 설계법이에요. 항등식 설계법.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시작되는 거고요. 얘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걸 이제 공수 1에서 배웠고 그걸 잘 배워놨어야 얘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야. 어떻게 쓸 거냐? 봐봐. 직선의 방정식을 는 0꼴로 정리한 다음에 는 0꼴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 좌변에 그 정리된 식이죠. 식. x랑 y에 대한 1차식을 가지고 올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요 하나의 식을 앞에다가 적고 ax 다시 한번 는 0으로 정리한 다음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by 더하기 c 요거 괄호로 묶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k라는 문자를 하나 삼아주고요. 거기 뒤쪽 가로에 두 번째 직선에 정리된 식, 한 변으로 정리된 식을 딱 갖다 박아주는 거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는 0으로 딱 마감 처리를 해주면 이게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하는 방정식이다. 이 k 값에 내가 여러 개의 값들을 꽂아 넣음에 따라서 직선이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이것도 만들어지고 이것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선을 k 값의 어떤 숫자를 바꿔가면서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왜 이게 이 주어져 있던 두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을까? 라고 한다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 k 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우리는 여기가 0 되고 여기가 0이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가 0 되고요 여기가 0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K에 대한 항등식이죠. K에 대한 항등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 항등식을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가 0 되는 상황이면서 여기가 0 되는 상황이라는 상황에서는 K에 대한 항등식인데 그게 뭐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면서 이 직선의 방정식도 만족시키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여기도 지나고요. 그럼 이게 뭐야? 이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거는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거니까 결국엔 얘 위에도 있고 얘 위에도 있어요. 교점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교점을 지나면서 k 값에 적절한 값을 꽂아 넣으면 이게 결국에는 큰 틀은 다시 한번 x랑 y에 대한 1차 관계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얘가 표현하는 그림은 직선인 거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둘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게끔 내가 항등식으로 설계를 해버리는 거지. 이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이 문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렵잖아.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갈 겁니다. 여기 뒤쪽에 어디지? 뭐야? 잠깐만, 줄이. 저 앞쪽에 있죠.
거기 54페이지에 바로 예시 있는 거를 한번 봅시다. 예시 있는 거를. 거기 54페이지의 맨 밑에 쪽에 3x- 이그젠플 한번 볼게요. 이그젠플. 우리가 3x 2y 더하기 6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고요. x 더하기 y-2는 0이라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이 둘의 위치 관계를 좀 보면, 혹시 이것도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우리 이것도 2학년 1학기 내용인데 이거 혹시 기억나니? 이 방정식으로 표현됐을 때 여기에서 위치 관계 바로 파악하는 방법. 우리 개수끼리 분수 1분의 3하고 1분의 -2하고 -2분의 6 해가지고 앞에 거 두 개가 다르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의미니까 교차하고요. 앞에 거가 같으면서 뒤에 거의 비율만 다르면 평행하고요. 다 같으면 일치하고요. 뭐 이런 것들 했었는데 기억나? 나 안 나? 아니 나 이런 거잖아. 아니 이거부터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 2x 더하기 2y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똑같은 직선이에요. 그렇죠? 이거 방정식 좌우에다가 똑같이 2배 한 거니까 얘랑은 완전히 똑같은 방정식이고 똑같은 직선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는 거지. 이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율, 이 y 개수에 대한 y 개수의 비율 다 써보면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이 세 개의 비율이 다 똑같으면 두 직선이 일치한다. 일치하면 똑같고요. 똑같으면 일치한다. 양방향으로 다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가 한쪽이라도 달라. 만약에 여기가 x 더하기 y-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x 빼기 y 플러스 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2분의 1, 그 다음에 -1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이건 애초에 이 앞에 부분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교차하는 거지. 근데 그게 왜 그런지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를 y는 꼴, 너희들이 익숙한 꼴로 바꿔보면 기울기가 봐봐, -axb로 나누면 얘가 -b분의 a가 기울기야. 얘도 a, b가 다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기울기를 써보면은 넘기고 얘로 나누면 -b'분의 a'이에요. 그러면 요거랑 다르면 그게 교차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똑같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 빼고 이거 두 개만 비교해보자. b분의 a랑 b'분의 a'이 두 개가 다르면 교차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잘 바꿔서 양변에다가 b를 곱하고 a'를 나눠서 a'이 1로 갖고 오고 b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게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다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어딨어? 여기 개수 비율하고 여기 개수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랑 완벽하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변형을 통해서. 요거랑 다르면 이거 넘기고 이거 넘겨서 이렇게 자리 바꿨을 때 양변에 b를 곱하고 a' 나누는 거죠. 이 x의 개수 비율하고 y의 개수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랑 완벽하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눈에 파악하기를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 다르면 둘의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니까 교차한다. 나란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교점이 반드시 한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앞에 거의 비율, y 거의 비율이 같으면 일단 기울기가 똑같은 거다. 근데 이 상수항끼리의 비율까지 맞아떨어지면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이 완전히 똑같아 버리기 때문에 두 직선이 일치한 경우. 근데 만약에 상수항의 비율만 틀어져 있으면 기울기는 같아가지고 나란하기는 한데요. 일치는 아니어서 평행한 위치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배웠을 겁니다. 당연히 배웠을 거고 뭐 2학년 1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안 되는 친구들은 최대한 내가 복습을 또 시켜주고 개별 클리닉 때도 한 번 더 해줄 테니까 지금 빨리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고
그래서 우리 본론이 뭐예요? 본론이 뭐냐? 요거죠, 요거. 이제 이거 두 개를 딱 봤을 때 일단 위치 관계는 바로 파악을 해야 돼. 얘는 지금 비율 자체가 1분의 3이야. 위아래로 써보면 1분의 마이너스 2가 y에 대한 1차의 개수의 비율인 거고요. 상수항 잘 맞춰져 있으니까요. 좌변으로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6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앞에 두 개의 값이 달라버려서 뭐 뒤에 거 따질 필요도 없이 이 둘의 위치 관계는 교차입니다. 교차. 기울기가 다르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그 교점이 반드시 하나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관되게 만들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면요, K에 대한 항등식 설계법을 생각을 하시는 거고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래서 요 정리된 식, 는형으로 정리했을 때 좌변에 있는 식을 그대로 둘 다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한쪽은 그대로 그냥 써주는 겁니다. 3x-2y 더하기 6으로 써주고요. 나머지 한쪽은 K를 달아가지고 딱 써줘. 물론 얘를 먼저 써도 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2 해놓고 는 0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이게 x랑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도형으로 얘기하면 직선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와중에 K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인 상황이라면 이건 항등식이 되는 거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니까 이 점을 지난 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교점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선을 만드는 방법이란 얘기지.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교점과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얘가 또다시 0,0을 지난다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빵빵을 집어넣을게요. 00 집어넣으면 여기는 6 더하기 K에 여기 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내가 설계한 이 직선의 방정식이 0,0을 지난다면 그때의 K 값은 3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3이라는 숫자를 딱 꽂아 넣으면 이 두 직선의 교점과 여기 어딘가에 0,0까지 지나는 그 유일하게 결정되는 이 직선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 점을 주기 전까지는 얘 가지고는 이거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한 겁니다. K 자리에 어떤 값을 집어넣음에 따라서 이 모든 직선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거기서 특수한 어떤 점 하나를 더 준다면 얘를 지날 수밖에 없게끔 K 값의 숫자를 박아놓으면요 0,0까지 지나버리는 이 교점과 0,0까지 지나버리는 하나로 결정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등식 설계법은 이제 앞으로 계속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어디 몇 페이지였을까? 요 53페이지. 거기다가 다시 한번 항등식 설계법이라고 써주시고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얘기 이어서 가볼게요.